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독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독에서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롭게 민선 8기를 열어갈 단체장을 초대해서 공약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 방향 등 평소 정치 철학과 소신 등을 듣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복을 위한 담대한 대담, 오늘은 춘향의 고장이죠. 민선 7기까지는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또 이번 민선 8기에는 항공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남원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네, 시민들과 우리 페트롤전독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페트롤 전북 애청자 여러분, 남원시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원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남원을 잘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는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보는 방향이 달라진 거죠. 예. 네, 시각이 달라지고. 네. 그동안에 아직 뭐 한 달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선거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바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서 당선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당선인의 연부 인수위 과정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1일부터는 이게 선거 준비 과정과 인수위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예. 정말로 바쁘더라고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장과 많이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어떤 목소리들 좀 많이 들으세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시민들의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변화와 혁신이 첫 번째 저한테 주어진 숙제였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치인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남원을 형성을 해서 예. 새롭게 남원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 남원이 시단이긴 합니다만 네. 글쎄요, 조금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고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면서 지금 8만 명 선이 무너졌잖아요. 네. 뭐 시장님으로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주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생활 인구는 네. 당연히 뭐 관광을 통해서 더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립된 게 아닌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소외의 3중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균형 발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그 소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대에서도 영호남을 소외시키고, 영호남 중에서도 전북권과 전남권, 광주 전남, 그죠? 그리고 전북권 대에서마저도 전주 중심. 이제 서남권 이제 서해안 그 개발하겠다고 거기 13조 원 가량의 국가의 예산을 그 소요를 하면서 우리 동북권에 있는 남원시에 대한 어떤 그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예. KTX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가 사통 팔다리예요. 잘 뚫려 있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적 소재, 예술적 소재들을 그러니까요. 잘 가다 놓으면 예.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그 남원의 경쟁력을 듣기 전에 우리 최경식 시장님의 경쟁력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네. 예.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일궜다. 35세 최연소 이사. 네. 자, 그만큼 어떤 역경지수가 높고 네. 애정으로 성실하게 걸어왔다. 네.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장점이겠습니까?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고 이제 추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기업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시장에다가 우리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첫 번째 고민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선택된 그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력 있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성패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우리 남원도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산, 인적 자산, 외적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어떻게 이제 그 재창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남원을 제대로 변화시킬 것이냐가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예.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는 남원을 반드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과 행정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구상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그 과정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남원의 행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이번 민선 7개월은 좀 다르게 바라보신 것 같아서 드리는 네. 저는 지금 그동안의 기업 경영을 단순히 그저 일반 사업자나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예.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제가 기업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경영하는 과정 중에서 돌아가야 될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국가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이 행정의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그 절차나 구조나 제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그 공직자들하고의 그 융합을 제대로만 한다고 보면 예. 저는 그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두지 입장으로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원 네. 무엇으로 남원을 다시 회생시킬 것인가? 네. 좀 잘 사는 남원으로 만들 것인가? 네. 뭐 신성장 동력 뭔가 주력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먼저 좀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구조가 1차 농업, 2차 제조, 3차 서비스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셋 다. 그러죠. 아.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농업은 우리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은 예. 어느 정도 원예 농업과 뭐 경쟁력이 축산 있다. 뭐 그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차 산업인 제조업에 굉장히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거든요. 예. 3차 서비스업은 지금 어느 정도 관광지인 경우에는 유지가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 보면 이 2차 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새로운 산업 체질을 개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산업 체질을 개선을 해보자. 즉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전주로 오고 순천으로 오고 광주로 가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남원에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예. 그게 바로 이제 미래의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산업 분야를 지금 제가 육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예.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X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 산업을 선도해 보자. 단순히 드론이 지금 현재 운송 수단 촬영 수단이나 농약을 뿌리는 수단뿐만이 아니고 차후에는 그렇죠. 운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지금 정부도 내다보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토대가 되는 산업을 먼저 우리 그 남원에다가 그 기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드론의 메카로 육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 보자. 그 시발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활용센터를 저희 남원에다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그 산업을 육성시켜보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원에는 지금 현재 1,000억 정도의 그 조성을 비용을 들여서 3회 산업단지라고 지금 일반 네네, 산업단지를 그렇죠. 조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일반적인 제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은 지역에다가 지사를 설립하다든지 공장을 설립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역으로 옮겼을 때의 부동산 상승 가치를 기대합니다. 기업 이윤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기업은 내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인력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다 머물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예. 그게 좀 결국은 정주 환경은 뭡니까? 내 젊은 사람들은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의료 환경. 그게 정주 환경이 전부 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기업들을 끌어오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도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도 그 문화와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문화와 바이오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회 산업단지에다가 단백질 바이오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해보자. 그게 한 13만 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지역에
대한민국의 제1가는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생산과 가공, 유통에 흐르기까지의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주도적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이죠. 기후 위기에 따라서 탄소 저감 정책에 맞는 그런 그 어떤 그 단백질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예. 10년, 20년 이내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남원에다가 그런 그 단백질 생산단지를 만들고 연구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유통 그 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뭔가 그게 새로운 좋은 미래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신성장 산업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크게는 드론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고 네, 바이오 단백질 네 맞습니다. 사업 이렇게 이제 네. 기존에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2차 산업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를 보니까 산업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남원이. 맞아요. 예. 저희가 한 그 95개 업체가 지금 남원에 있거든요. 예.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5개 지역에 8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인력들이 그 1,600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대표적인 기업이 두 군데거든요. 거기서 650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하. 그럼 나머지 그 90개 업체에서 950명을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한 개 기업체당 10명 내외의 인력을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요지는 뭐냐면 그 인력들이 이제 순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고용할 인력이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업들은 사람을 찾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적 구조를 뭔가 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예. 겁니다. 남원 시민분들이 들으시면 좀 우리 남원이 이런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은 지역 내 총 생산이 전북에서 최하위로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 그러죠. 그 바로 이제 그 2차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약 2,160만 원 정도거든요. 2020년도 기준에 했었을 때 평균이 2,860만 원인데 전북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주가 2,800만 원 정도 되고 5,800만 원 정도 되고 제일 높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그 경제 지표가 이제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아니지만 예, 네. 결국은 그 지역에서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을 뭔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들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생산은 소비에 맞물리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고령화 추세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을 쓰려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어떤 그 수급되는 노령연금을 다 포함을 예. 해가지고 그런 것들 통장에 차곡차곡 재워놓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 내 새끼들 주려고 통장에 넣고 계시다가 아이들 오면은 이게 이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순환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은 구조는 소비 패턴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께서도 돈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대목이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리산을 맞습니다. 비롯해서 네. 정말로 관광 자원이 가장 많은 곳 섬진강도 있고요. 그게 저로서도 이제 고민을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원은 풍부합니다. 예. 어떻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재조명해 줄 것이냐. 그런 컨텐츠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컨텐츠든지 간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테마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요. 네. 전주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남원을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순천으로 여수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남원에 머물러야 되는 게 네. 어찌 보면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맞습니다. 장점인데 그 네. 대목을 잘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KTX가 정차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그 1박 2일, 2박 3일 코스가 될 수 있을 만한 남원을 만들려고 이번에 이제 제가 공약에도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충원과 역사의 테마가 있고 그리고 또 문화와 축제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문화와 예술의 테마 그런 테마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낮과 밤에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남원을 새롭게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재창조를 통해서 가치 극대화를 시켜 놓으면 관광객들의 구매에 맞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남원은 경쟁력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옛부터 이제 소리의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국립국악원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BTS가 뭐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갔지만 BTS의 방시혁 씨가 아버님이 우리 남원 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이 지금 남원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소리부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그 창 그 춘향가 흥부가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바탕, 다섯마당, 예. 소리 다섯마당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현대 음악까지 이르는 전체의 어떤 그 세대간을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리의 고장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다양할 필요성이 있죠. 결국은 적극 소비층들은 젊은 층이거든요. 그 네. 젊은 층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포토존이에요. 그런 포토존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뭐 쪽으로 지금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장점이 많은 남원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와 역사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어떻게 옷을 입힐 것인가가 아마 최경식 신임 시장께서 맞습니다. 고민의 흔적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대목이 이제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큰 투출액의 방향을 일단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이것을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 행정력이 이제 네. 우리 최경식 시장님에게 이제 달려 있는데 글쎄요 그 남원이 어쨌든 뭐 이완주 전 시장님이 3선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뭐 보궐로 들어가시긴 하셨습니다만 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네. 그 3선의 이제 어떤 정책 방향에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새롭게 가야 될 것은 또 새롭게 또 취하는 것이 남원의 이제 어떤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평가라면 평가고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평가는 제가 뭐 어불성설이고요. 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분이 바라보시는 행정적 방향하고 네. 제가 보고 있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리기는 적절치 못하고, 예.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것은 저의 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육성할 것인지 양성할 것인지. 그래서 지역 경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더 깊게 고민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남원시 예산이 1조가 좀 넘죠? 넘죠. 예. 추경까지 합치면 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지 않죠. 예. 근데 그러니까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 복지비가 빼고 나면 빼고 이제 인건비 빼고 나면 네. 사실 가용 전체 예산은 한 3,5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대충 예산서를 훑어본 바에 의하면 네. 그거를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앞으로 남원의 그 미래 먹을거리 또 그리고 남원의 모습을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어떻게 흔들어서 어떻게 재가공 창조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가 저는 이 예산을 그 효용성 있게 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집중되어 있던 예산의 항목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네. 제가 지금 그 우리 공직자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제 생각도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분들도 그분들의 생각을 저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이제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입니까? 재정 자립도가? 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907억 정도가 2022년도에 들어와요. 자체 세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세수가.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 세수를 확충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결국은 국가는 지속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시도를 하고 있죠. 예. 그거 국가 균형 발전 시도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들이 스스로들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뭐냐면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즉 국가의 국정 기조와 도정 기조를 어떻게 잘 맞춰서 시정을 이끌어가느냐가 저는 미래의 우리 남원의 그 어떤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공약을 내세울 때 정책 분석실을 내가 신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하. 국정 기조와 도정 기조를 읽고 우리 시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국책 과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따올 수 있겠느냐. 예.
결국 국가 예산, 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 재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국책 과제를 제대로 좀 읽어봅시다. 도정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방향성을 제대로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연구 영역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계속 숙제를 드리고 있죠. 예. 그분들 지금 머리 아파 죽습니다 지금. 예. 인도라는 그 큰 나라가 말이죠. 제조업 네. 지수로만 보면은 37위. 그러니까 제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세금이 거치고 그러니까 결국 복지에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 맞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는데 어쨌든 남원은 일단 현실 파악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남원의 자체적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도에 이제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취임 전부터 김관영 지사에게 많은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 과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소통은 좀 돼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당선인 때 인수위 과정 중에 저희 우리 남원의 동북권에 대한 집중적인 이목을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예, 예. 결국에 이제 도지사님께서도 열려 있으신 분이라 실제 이제 우리 남원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옳다라고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4년 동안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이 방송 꼭 보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남원이 이제 뭐 역시 농업이라는 기반을 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뭐 6차 산업까지 가기 위한 단계에서 1차가 탄탄해야만 2차로 가공으로 가고 맞습니다. 3차의 관광으로 체험으로 가는 6차인데 네. 농특산물이 많은 고장이어서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조금 더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떤 숙제 그런 면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 중심 도시예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우리는 지리적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평야지대 준고냉지, 고냉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의 어떤 그 우수성 품질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예. 당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내실 있는 그 원예 작물이나 농산물들이 생산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질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격 안정성을 그렇죠.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이제 고령화 추세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단계이고 또 귀환 귀촌 귀농들이 이제 오게 되지만 이분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은 없지만 결국 생산이라는 자기 노동에 그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격을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소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행정에서 그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도에서도 가격 안정 기금을 운영을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까지 살펴서 가능한 한 노동을 투입하고 뭔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인데 예, 네. 지금 100억을 약속드렸지만 좀 더 확대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서남대 폐교되고 남원 참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 안에서의 대학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인지를 저희는 이제 뼈저리게 실감을 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쌍코피 터지고 있죠. 예.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제농업대학 유치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는 것은 사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게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대학생들은 적극 소비층이에요. 맞습니다. 1892명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2018년도에. 그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크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대학들은 벚꽃 엔딩에서 망해 가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남대는 사학 비리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네. 학생 수를 모집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학비리. 예, 사학 비리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대도 이제 같이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예. 결국은 공공의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갈 불씨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에 대한 대체안을 이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선거 준비 과정 중에서. 근데 이제 제일 안정적인 건 국립대잖아요. 예. 전북대학교 우리 총장님 만나 뵙고 이제 그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누면서 우리 캠퍼스 좀 유치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이유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교수들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 설정이 바로 이제 OECD 공적 자금 활용해서 글로벌 농업대학을 이제 유치를 해보자.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전북대학교에서 이거를 저기 송화진 전 도지사님께서 이거 영역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남원으로 끌어와 봅시다. 예. 우리 전주시에는 농업대학이 있잖아요. 농수산대학. 농수산대학이 예. 있잖아요. 그럼 남원에다는 거기에 실증 단지할 수 있는 평야지 중고랭지 고랭지가 있으니까 남원에 한번 해보십시다라는 그 제안이 명분이 서잖아요. 사람도 폐교됐고 예. 남원 지역사회 젊은이 없고 그 농업대학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명분이 되니까 우리 제가 정부에도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고 여기 얘기하는 게 용이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수가 농업대학 한 500명 정도 내외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융복합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학과라 신성장 동력 사람의 학과라든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7,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 학생들을 남원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끌어들여서 어떤 것을 직업을 하더라도 끌어들여가지고 학생들을 거기에 머물 수 있게끔 하고 예. 한국어 어학당 등을 만들어가지고 학생 수를 한 1,500에서 2,000명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신데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 공약을 하신 걸 보면 이 산후조리원이 지금 없어서 원정 출산하는 그런 상황인 맞아요. 거죠. 이 부분도 좀 민감하죠. 예, 출생률이 낮은데 출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출생 신고한 아이들이 345명이고요. 2020년도가 443명이에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90%가 다 순천하고 광주하고 전주에 가서 출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환경도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의료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 그게 정주 환경인데 예. 가장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낳기는 낳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산후조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은 공익성,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 네. 먼저 산후조리원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 하반기 때 가능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떠나잖아요. 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드신 분들 그래도 좀 불편해서 참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도 못 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남원이 좀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의 표현은 네. 걱정이 되고 기대가 많은 곳이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네. 최경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희망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듣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노력한 게 죽자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역 경쟁력을 한순간에 갖출 수는 없거든요. 예. 뭔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 시작점인 상황에서는 저는 죽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창업해서 이렇게 1위의 그 분야의 기업으로 만든 그 노하우와 열정이라면 남원시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도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이건 좀 본회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가장 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네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대 교체를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죽고 살고 뛰어들어서 죽고 살고 열심히 추진해야만이 저는 그게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죽고 살고 할 겁니다. 저 최경식을 선택한 시민분들께서 저놈이 일 잘하게 생겼네. 저놈한테 맡겨놓으면 정말 잘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소리 힘도 있으신데 체력적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고 힘들어요 요즘에. 그렇습니까? 요즘에 힘듭니다.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남원 시민분들께 예. 4년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각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자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혼란스럽고 너무 요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화합과 우리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 나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도 우리 시민들도 저도 같이 함께 뭉쳐 있었을 때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 필요합니다. 존경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 때 바로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저 진짜 죽도록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슴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머슴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민선 8기 전북을 위한 담대한 대담. 오늘은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